네, 안녕하세요. 끝판왕입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새벽간에 지금 하락이 나왔어요. 보면서 하락이 일단은 이렇게 이어지는 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올리긴 했는데 일단은 올린 거지 이게 뭐 지속적으로 올릴 거다라는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되면 이 저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될 텐데, 저점 리테스트를 할 때는 사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가능성보다는 저점 갱신을 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거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좀 아쉽네요.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박스권을 지켜줬으면 되는데 이렇게 디센딩 형태의 수렴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졌고, 여기서 이제 지켜주지 못하면 이렇게든 뭐 해가지고 올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지켜주지 못하면 그러면 저점 갱신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점 갱신을 하게 되면 그때가 된다면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얘가 이제 여기서 RSI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,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상승 다이버스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좀 긍정적인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2018년처럼 된다면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, 뭐 그게 안 되면 다시금 이렇게 새로운 저점의 냄새를 이제 맡게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겠죠.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올려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, 일단은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저점 갱신을 하는 게 이제는 조금 더 높게 해놓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다가 여기 다시 가격 올려주면 그때 다시 박스권 관점으로, 그럼 이게 휩소가 되는 거죠.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시간이 이렇게 되면 또 길게 걸리거든요. 인고의 시간이 좀 걸릴 텐데, 뭐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게 끝나기만 하면 그러면 다시 상승이랑 반등이나 이런 게 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지만 보면 그동안에 바이낸스에서 1억 BUS를 신규 발행을 했고, 그 다음에 1.6억 BUSD를 신규 발행을 했어요. 그러면 지금 이게 자체가 바이낸스에서 BUSD를 발행한다는 건 BUSD는 이거는 USD랑 1대1로 패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테더같이 알고리즘의 개념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걸 발행한다고 하는 건 실제로 USD에 대한 입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면 2.6억 달러가 신규 입금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,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과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3월달에 2020년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M2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자산시장의 반등을 이뤄냈듯이 이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또 발행이 되면, 아직은 조금 덜 됐는데요, 어마어마하게 사실 발행이 되면 그럼 이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의 추이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 하락에 3번 고래는 또 478개의 비트코인을 보면 추가를 했다라는 거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. 코인베이스에서 다시 이렇게 빼서 개인 지갑을 출금을 했죠. 자, 그러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는 요 RSI를 뚫지 않아서 어느 부분에서 간에 어쨌든 고점이 돼서 떨어지게 되면 이건 이제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는 건데, 이건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금요일이 아니죠, 다음 주 월요일 9시까지죠.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가 더 오를지 안 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이 부분에서 어쨌든 마감이 된다면 그러면 조금 더 신뢰도 있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. 원래 근데 여기서 마감이 됐을 때 이번 주에, 지난주죠, 지난주 주봉이 마감이 됐을 때도 주봉에서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는데, 어쨌든 한번 변곡이 더 나와줘야 될 것 같긴 해요. 그래야 좀 신뢰도 있는 다이버전스 컨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2주나 한 3주 정도는 지켜봐야 이렇게 보조지표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고점을 계속 낮추는 움직임이다. 그러면 이거는
주봉에서 하락 다이버런스가 2번 정도 컨펌이 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좀 고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호가 될 거고, 이 지표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유가를 보게 되면요. 유가도 지금 계속 잘 내려가고 있긴 해요. 어제도 지금 뭐 2% 떨어지게 됐고,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FOMC를 앞두고 네,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금도 역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.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,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매물대쯤에서 이렇게 횡보가 나오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이거는 이제 2023년까지 하락과 횡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시총 차트를 봐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현금 비중을 아직까지는 계속 그냥 유지한 상태로 있는 게 좋을 것 같고,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지만, 이게 박스권이 다시 깨졌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다시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어찌됐든 간에 뭐 영원한 상승과 하락은 없거든요.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영원한 상승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조정이 한번 나오면, 얘는 지금 보면 여기서 로그 차트를 보게 되면, 이걸 일단 이동평균선을 끄고 봤을 때 뭐 켜볼게요. 얘가 이제 여기서 수렴이 이렇게 나왔는데, 여기서 뚫고 리테스트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올라갔다 라고 하지만, 이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좀 떨어져야 되는 구간은 좀 있어요. 그래서 뭐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멈춰야 되는 구간, 왜냐면 여기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, 이 이격이 벌어지면 이 벌어지는 이후에 이걸 다시 이동평균선과 가까이 오기 위한 조정이 진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요게 어쨌든 되면,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 가치가 떨어지는 시점이 올 것이고,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월봉이나 주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면, 그러면 이게 연말이나 이때쯤 되면 달러 인덱스에 좀 유의미한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, 그럼 그게 2023년까지도 쭉 이 변곡에 대해서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어쨌든 이 추세가 월봉에서 변경이 되고 했다는 건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항상 이게 추세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여기 변곡이 되고 쭉 내려갈 때가 되면 그때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겠죠. 그럼 대신 그런 상황인데, 어쨌든 지금 크립토는 9월, 10월, 11월, 12월 뭐 이런 식으로 앞두고 있으니까 이 4달 동안 사실 어떤 무빙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거든요. 더 엄청 떨어졌다가 올릴 수도 있는 거고, 그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, 그럼